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더라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거의 100% 확률로,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떼일 뻔한 1,500불 정도의 금액을 3월 8일에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2,000 축하합니다. 2,000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샘프란 찡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Q10 정산 지연 사태가 꽤나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다 합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핀테크 쪽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해당 사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3년간 한국에서 선물사 해외 영업팀에 있었고, 또 7년 이상 미국에서 결제 시스템 회사 기술 컨설팅을 했습니다. 일단 Q10의 정산 지연 사태 모두 알고 계시죠? Q10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Q10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더라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거의 100% 확률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돌려받기 더 쉬운 이유, 바로 한국과 미국의 결제 시스템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BC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이 3당사자 모델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카드 회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면 그 구매 대금이 국민은행으로 전달되고, 국민은행이 직접 해당 구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게 아주 일반적인 신용카드 생태계 구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카드사들은 4당사자 모델에 해당되어 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구매 대금을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매입사로 전달해 최종적으로 판매자가 구매 대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발급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으로서 신용카드 겉면에 표기된 곳이고요. 매입사는 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역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직접 이름을 들어보지는 않은 생소한 곳들이 많습니다. 앞서 Q10 정산 지연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더라면 소비자들이 거의 100% 확률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우 부당하다고 여기는 결제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 발급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매입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차지백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Q10 정산 지연 사태로 돌아와서, Q10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던 환불 방법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였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란 신용카드사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 일시, 사용 내역, 사용 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 이용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을 통한 결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카드 소지자는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는 기존에도 존재해왔던 절차로서 이번 Q10 정산 지연 사태의 결과로 특별히 생겨난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해당 절차가 한국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Q10 정산 지연 사태로 워낙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카드사, 은행사,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등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구제의 길이 조금이나마 열렸지,
이 정도로 큰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손쉽게 마련해 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갔던 차지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에어비앤비에서 떼일 뻔한 1,500불 정도의 금액을 차지백을 통해 돌려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차지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금 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얼핏 보면 한국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미국의 차지백은 굉장히 비슷한 제도 같은데요. 한국의 3당사자 카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은행에 구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4당사자 카드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소비자를 도와 매입사에게 구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각 은행이 살펴보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돈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지백 제도를 남용하면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2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최악의 응대를 경험했습니다. 체크인 하자마자 바퀴벌레 2마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는데요. 전화 연결이 될 때마다 각기 다른 직원과 소통을 해야 했고 각 고객 응대팀과 통화했던 시간들을 합치면 약 8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환불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오히려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을 통해 차지백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2월 20일에 도착한 차지백 신청 확인 이메일이고요. 이 이의 제기가 발급사로부터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발급사가 매입사에게 차지백을 신청하게 됩니다. 2월 21일에는 웰스파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메일이 왔습니다. 에어비앤비로부터 듣게 되는 소식이 있으면 제게도 전달해 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요? 3월 8일에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내심 기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에어비앤비가 이에 동의한다면 제가 돌려받은 돈은 완전히 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종료되지만 만약 에어비앤비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더 업데이트 해줄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줬던 돈을 다시 가져갈 것이고 에어비앤비와의 싸움을 계속 더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달보다 더 지난 4월 16일입니다. 웰스파고는 매입사와 에어비앤비에게 연락을 다시 한 번 더 취해서 왜 해당 결제가 부당한지를 설명했고 매입사와 에어비앤비로부터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뒤인 4월 18일인데요. 불안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해당 차지백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제게 줬던 금액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은 웰스파고가 아직도 제 편이고 이 케이스를 비자에게 가져가서 최종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4월 30일 마침내 승리의 빅토리입니다. 저와 웰스파고가 함께했고 싸웠고 이겼고 그래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았고 이 결과가 이제 최종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 약간 너무 기뻤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짧은 영상에 담으려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해외 결제를 했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위와 같이 차지백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과거에 소개되었던 적이 있는데 차지백은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가 익숙하다 보니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거나 혹은 미국에 쭉 사셨더라도 차지백이란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2000 축하합니다. 2000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샌프란지 2000 축하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2000 구독자가 넘었어요. 진짜. 집에 와서 저녁 먹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페리티보. 난 향이 너무 좋은 거 같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맛있는 건 잘 알잖아요. 맛이 꼭 없고. 맛있죠? 맛이 진하네. 엄청 진하다. 그럼 안녕. 신호 기다리는 거야? 그런가 봐. 어? 그 좀 약간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네.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셀프가 아니면은 뭐 카메라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 음식 배달하는 거야 얘? 뭐든 아무튼 이렇게 배달하는. 잘 가.